성과가급 5억 원을 받는 부서와 8천만 원을 받는 부서. 같은 회사 안에서 벌어진 무려 6.25배의 연봉 격차. 그런데 이 치명적인 내용이 담긴 비공개 회의록이 한국 언론도 아닌 영국 로이터를 통해 새벽 시간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노조 부위원장의 텔레그램에서 외부로 유출된 충격적인 한 줄.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제대로 빡친 거 보여드릴게요. 영국 로이터가 쏘아올린 새벽의 폭로를 시작으로 노조 집행부 5명이 매월 1,000만 원씩 챙겨가는 이중 수령 규약이 발각되고 정부에서는 21년 만에 긴급조정 카드를 입에 올렸으며 급기야 수원지법에서 하루 1억 원이라는 철퇴를 내리기까지 이 모든 일이 단 72시간 안에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비공개 회의록을 영국 로이터에 흘렸을까요? 그리고 왜 5억 원을 받는 삼성전자 현직 직원이 직접 나서서 이 파업을 사회주의 떼법이라며 자기 배를 찌르고 나섰을까요?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 72시간의 카운트다운 미스테리. 지금부터 제가 완벽하게 추적해드립니다. 그럼 5월 16일 새벽부터 시각 단위로 따라가 보시죠. 이 새벽에 뭔가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거든요. 한국 회사, 한국 노조의 한국말 회의록이 한국 신문이 아니라 영국에서 먼저 송고됩니다. 5월 16일 새벽 영국 로이터 통신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 회의록을 단독 보도로 풀어버립니다. 회의는 3월에 있었던 비공개 자리였습니다. 회의록 자체가 외부 공개용이 아닌 자료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가 한국 시간 새벽에 그것도 영국 통신사 이름을 달고 전 세계로 송고됩니다. 한국 언론은 아침이 돼서야 이걸 받아서 줄줄이 인용 보도를 시작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출근하기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나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대응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 회사, 한국 노조의 한국말 회의록을 왜 영국 통신사가 한국 신문보다 먼저 가지고 있었을까요? 비공개 자료라는 건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외부에 흘렸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그냥 흘린 게 아니라 한국 언론 아닌 외신을 골라서 흘린 거예요. 이 질문은 일단 머릿속에 박아두십시오. 영상 뒤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회의록 안에 도대체 어떤 숫자가 적혀 있었길래 외신까지 동원한 걸까요? 숫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측이 제안한 성과급은 메모리 사업부의 연봉의 607%,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같은 비메모리 사업부에는 50에서 100% 수준이었습니다. 절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메모리 직원이 약 5억 원, 파운드리 직원이 약 8천만 원, 6.25배 격차입니다. 같은 정문으로 출근해서 같은 사원증 찍는 옆자리 동료와 한 해 성과급이 4억 2천만 원이나 차이 나는 풍경이에요. 중형차 한 대 값에 동네 작은 아파트 전세금까지 채울 수 있는 액수가 1년 성과급 격차로 한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회의록에는 이 격차를 만든 사측과 노조의 발언 두 줄이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사측 김영노 부사장의 한 줄, 비메모리 사업부는 수조원 손실, 파산할 수도 있었다. 같은 회사 부사장이 자기 회사 사업부를 두고 파산이라는 단어를 회의 자리에서 입에 올린 거예요. 노조위원장 최승호의 한 줄, 메모리는 5억 받는데 파운드리는 8천만 원이면 직원들이 무슨 의욕으로 일하겠나. 한쪽은 사업부 생사를 들고 격차를 정당화하고 다른 쪽은 옆 직원 의욕을 들고 격차를 무너뜨립니다. 두 발언이 그대로 박힌 채 영국 새벽에 외부로 송고된 거고요. 그런데 영국 로이터 송고가 그 24시간 만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날 새벽 더 충격적인 한 줄이 블라인드에 캡처돼 풀렸습니다. 캡처된 한 줄이 풀린 시각은 5월 17일 새벽이 아니라 같은 날 오후 8시경입니다. 노조 부위원장 이송희 씨가 내부 텔레그램 소통방에 연달아 메시지를 남기던 시간대였습니다. 순서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첫 줄, 분사할 거면 하고. 다음 줄, 분사 각오로 전달합니다. 이번에 꺾이면 다시. 그리고 그 다음 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마지막 줄, 제대로 빡친 거 보여드릴게요. 문장 사이에 다른 설명이 끼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연달아 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단발 감정토로 한 줄이 아니라 강경 라인의 시그널이 한 묶음으로 쏟아진 풍경입니다.
같은 사람이 조합원 한 명과 따로 나눈 1:1 대화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회사 XXA나 한 대 갈기고 싶다.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간방 보내면 책도 좀 읽고 운동 좀 하고 오겠다. 그중 한 조합원이 이 화면을 캡처해서 블라인드 익명 커뮤니티에 그대로 올린 순간 내부 대화방의 한 줄이 외부 회사 안팎으로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해명은 다음날 한 경제지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기업 자체를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노조 무시 관행을 바로잡자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명이 나온 시점은 이미 캡처가 외부에 박힌 다음입니다. 강물에 떨어진 잉크는 다시 병에 담을 수 없죠. 그런데 같은 5월 17일 노조 안에서 한 가지가 더 터집니다. YTN이 같은 날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었어요. 노조 집행부가 매월 회사 월급과 별도로 조합비에서 직책수당을 또 가져갈 수 있게 한 규약이 3월 총회에서 신설됐다는 보도였습니다. 조항 번호까지 박혀 있습니다. 노조규약 제48조, 위원장이 조합비의 최대 10%까지, 그 및 집행부 8명이 5% 이내에서 직책수당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한 규정이었어요. 액수 정밀 환산은 잠시 뒤에 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 줄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회사 월급 받으면서 조합비에서 매월 수백만 원을 또 챙겨가는 규약이 같은 시점에 외부에 풀렸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날 저녁 하나가 더 무너집니다. 사후조정회의가 결렬됩니다. 사후조정이라는 말부터 잡고 가시죠. 노사협상이 결렬됐을 때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번 더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실상 마지막 중재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노조 측은 이렇게 통보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안건이 기존보다 후퇴했다. 내일 같은 입장이면 합의하지 않겠다. 사실상 협상 결렬 선언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한 줄을 박았어요.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공식 담화 원문 그대로입니다. 긴급조정이라는 단어가 무거운 카드인 이유를 풀어드릴게요. 노조법에 적힌 권한인데 발동되면 즉시 파업이 중단되고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강제장치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발동된 사례가 1969년 배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 배한항공 조종사, 21년 동안 책상 서랍 안에 잠들어 있던 카드였어요. 그 카드 한 장이 책상 위에 처음 올라온 순간이 5월 17일 오후였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단 하루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위원장 펠레그램 한 줄이 캡처돼 풀린 그 저녁, 노조 집행부 직책수당 규약이 외부에 박힌 그 같은 날, 사후조정이 결렬된 그 같은 저녁, 21년 만에 정부 총리가 긴급조정 카드를 입에 올린 그 같은 오후,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24시간 안에 4가지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저도 이걸 처음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보통 이런 사건들은 며칠씩 텀을 두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5월 17일은 그 모든 게 시각 단위로 겹쳤어요. 텔레그램 캡처가 풀린 그 시각, 직책수당 규약이 보도된 그 시각, 사후조정이 결렬된 그 시각, 총리 담화가 나온 그 시각이 같은 하루 안에 박혀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림 한 장이 떠오릅니다. 회사 안에서는 노조 안쪽 강경파의 민낯이 같은 시간대에 3번 터졌고, 회사 바깥에서는 정부가 21년 만에 카드를 책상 위에 처음 올렸습니다. 안과 바깥이 같은 24시간 안에서 동시에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업부 본인들은 정말 다 동의했을까요? 5억 받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 같은 시각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중 수령 구조부터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조 집행부 5명이 매월 1,000만 원 넘게 어떻게 챙겨가는지 그 구조를 5칸짜리 사다리로 한 칸씩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 회사 월급입니다. 노조 집행부분들은 근로시간 면제, 줄여서 타임 오프라는 제도를 통해 회사에서 정상 월급을 받습니다. 노조 활동에 쓰는 시간을 회사가 인정해주는 합법적인 제도예요.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칸에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칸, 조합비 직책수당입니다. 올해 3월에 노조 총회에서 규약 하나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제48조라는 조항인데요.
위원장은 조합비의 최대 10%, 집행부 8명까지는 5%를 직책수당으로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박았습니다. 회사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조합원들이 낸 회비에서 또 한 번 떼어가는 구조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세 번째 칸, 그 액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환산해 보겠습니다. 삼성 노조 조합원이 약 7만 명입니다. 한 사람이 매달 조합비 1만 원씩 냅니다. 7만 명 곱하기 1만 원이면 한 달에 약 7억 원이 노조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7억이에요. 동네 작은 마트 매출이 아니라 매월 들어오는 회비풀이 7억입니다. 네 번째 칸, 그 7억에서 직책수당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10%에 집행부 5명이 5%씩 가져간다고 계산하면 5분에게 매달 최대 약 3,500만 원이 배분됩니다. 1인당으로 풀어드리면 매월 400만 원에서 700만 원. 회사 월급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비에서만 한 분당 한 달에 400, 7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다섯 번째 칸. 그럼 회사 월급까지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삼성전자 작년 평균 연봉이 1억 5,800만 원이었어요.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300만 원이 회사에서 들어옵니다. 거기에 조합비 직책수당 400, 700만 원이 또 얹어집니다. 합산하면 매월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한 분에게 들어가는 셈이에요. 연환산하면 2억에서 2억 4천만 원. 회사 월급 위에 조합비에서 또 한 채를 얹은 2층 집 구조가 합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만 계산한 숫자가 아닙니다. 연합뉴스가 노조 집행부에 사실 확인을 직접 요청했어요. 답이 안 왔습니다. 침묵 자체가 단서입니다. 부정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는 그 침묵이 사다리 5칸이 실제로 굴러가고 있다는 걸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인 거예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구조가 노조 안쪽 이야기였다면 같은 시각 노조 바깥쪽, 받는 본인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시점을 잠깐 일반 조합원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즉 반도체 구문 메모리 사업부에 다닌다는 현직자가 고려대학교 동문 커뮤니티 고파스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본인이 5억 받는 그 사업부 사람이라고 밝힌 분이에요. 그분이 쓴 한 줄이 이렇습니다. 솔직히 여기 직원들이 다 수억씩 받을 만한 인재냐 하면 그것도 아님. 런돌이도 많고 입사 1, 2년 차가 가장 빡쳐서 배째고 있다. 런돌이라는 표현은 시뮬레이션 도구에서 단순 실행만 하는 인력을 가리키는 사내 은어인데요. 외부인은 잘 모르는 안쪽 위계예요. 회사 바깥에서 보면 다 같은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지만 안에서는 설계하는 사람과 단순 실행만 하는 사람이 명확히 나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글 끝에 결정적인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참고로 나도 DS 메모리 사업부 소속, 본인이 5억 손에 쥘 자리 안쪽 사람이라고 직접 인증한 거예요. 받는 분이 자기 사업부를 까는 글입니다. 외부 평론가가 같은 말을 하면 흔한 트집으로 들리지만 안에서 직접 올라온 글이면 무게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그 자리 본인이 했다는 사실 하나가 그 위에 쌓아 올린 노조의 모든 도덕적 명분을 흔드는 첫 균열이 되는 겁니다. 이중수령 사다리 5칸이 합법적으로 굴러가는 그 위에 안쪽 사람이 직접 다 그럴 만한 인재는 아니다 라고 인증한 한 줄이 얹어진 풍경입니다. 받는 자격 자체가 안에서부터 흔들린다는 신호인 거예요. 7만 명 회비에서 5분이 가져가는 구조와 5억 받는 쪽 안쪽이 그 자격에 의문을 던진 같은 시각, 같은 풍경이 그쪽이 임금협상의 도덕적 명분을 잃기 시작하는 첫 균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받는 사업부 직원의 글에는 더 충격적인 한 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그 한 줄이 어떻게 노조안 강경파의 본질적 목표를 정렬했는지 풀어드리죠. 5월 18일 새벽 4시였습니다. 한 경제신문 한 기자 손에서 부위원장 발언이 정식 기사로 송고됩니다. 그때부터 그 한 줄은 더 이상 어느 익명 게시판에 떠다니는 캡처가 아니었어요. 신문사 로고가 박힌 공식 기사가 된 겁니다. 검색창에 부위원장 이름을 치면 그 한 줄이 따라 올라오기 시작한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4가지 목표를 도덕적으로 정렬해주는 한 줄이 같은 시각, 고파스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고파스는 앞부분에 잠깐 짚어드린 그 사이트인데
고려대학교 동문이 학번 인증을 거쳐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커뮤니티거든요. 그 자유 게시판에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겉만 자본주의지 때법으로 밀어붙이는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외부 평론가 글이 아닙니다. 본인 인증을 거친 메모리 사업부 현직자 글이거든요. 607%, 그러니까 연봉 5배짜리 성과급을 받는 그 사업부 직원이 직접 쓴 한 줄입니다. 받는 사람이 받지 말라고 한 그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그 한 줄을 도덕적 기준으로 삼고 보면 노조 강경 라인이 임금 협상이라는 간판 뒤에 깔아둔 진짜 목표 4가지가 한꺼번에 정렬됩니다. 하나씩 꺼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회사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시그널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부위원장 텔레그램 한 줄이거든요.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본인 해명은 앞부분에서 보여드렸죠? 같이 풀린 1대1 대화 문장들. 회사 한 대 갈기고 싶다. 간방 가면 책 읽고 오겠다. 이런 묶음 다음에 나온 해명이라 무게가 다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다시 만들겠다는 발언입니다. 같은 5월 18일 한 연합매체 토크 영상에서 경제평론가가 직접 인용한 노조원 커뮤니티 발언이거든요. 우리가 코스피 5000 시대를 다시 만들겠다. 이 문장이 왜 본질을 드러낸다고 보시느냐 하면요.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는 현재 지수의 거의 2배 수준이에요. 그 말은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올라가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회사 가치를 2배로 만들겠다. 이게 사실은 자기들 보너스 산정 기준을 2배로 만들겠다는 그림이거든요. 임금을 5% 더 올리겠다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 가치 자체를 자기 보상의 도구로 삼겠다는 발언인 겁니다. 이게 임금 협상으로 보이십니까? 세 번째 목표는 책임은 영원히 영원으로 묶어두는 구조입니다.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인데요. 2026년 3월 10일에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핵심 변화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파업으로 회사의 손해가 30조 원이 나든 100조 원이 나든 노조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측이 마지막에 꺼낼 수 있었던 카드 한 장이 법으로 사라진 거예요. 받는 직원이 같은 글 다른 줄에 박은 표현이 이 구조를 정확히 요약합니다. 어차피 내 돈 아님, 몰루. 책임에서 분리된 권리. 권리는 다 챙기는데 책임은 영원으로 묶인 구조 위에서 그쪽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 목표는 단정하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정확히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업계가 가장 우려해왔던 시나리오, 기술 유출, 그리고 중국 이직입니다. 노조 전체가 기술을 빼돌린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정이에요. 다만 그 시나리오가 단정 자제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글 한 장으로 박힌 시점이 5월 17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삼성 사내 여론이라는 제목으로 한 직원이 글을 올립니다. 한 줄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협상이 결렬되면 다들 CXMT, 그러니까 중국 창신 메모리로 이직해서 기술을 유출하겠다고 한다. 본인 의지가 아니라 사내 여론이라는 명목으로 박은 게 더 무거운 신호예요. 같은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본인이 외부에 옮긴 그림이거든요. 일부 삼성 직원이 실제 유출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곧바로 해명을 내놨지만 이미 글 한 장이 외부에 박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글이 나간 다음 날 짧은 영상 보도가 따라붙었고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누리꾼 한 줄이 기술 유출하겠다고 할 정도면 잡아도 되는 거 아니냐 였습니다. 그 시점에 객관적으로 같이 박혀있는 숫자 2개도 보여드릴게요. 중국 창신 메모리 CXMT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낯선 이름이지만 중국 메모리 회사 중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곳입니다. 이 회사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DDR5라는 차세대 메모리 그리고 모바일용 LPDDR5X 대량 생산에 진입했어요. 이게 한국 메모리 회사의 텃밭이었거든요. 그 텃밭에 중국이 발을 디딘 시점이 작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대만 나냐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매출은 2024년 12월에 전년 같은 달 대비 445% 늘었고요. 2026년 3월에는 560% 늘었습니다. 5배에서 6배로 매출이 점프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
외국 바이어들이 1년 전부터 다른 선택지를 키워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18일 파업이 진행되고 노조 측 강경 발언이 외신에까지 박힌 그림. 이게 외국 바이어가 한국 메모리에 대한 신뢰를 거둘 명분이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 단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업계가 가장 무겁게 보는 시나리오인 거고요. 4가지를 한 번에 다시 놓고 보십시오. 회사를 없애겠다는 시그널, 코스피 2배로 만들어 본인들 보상을 2배로 가져가겠다는 발언, 책임은 법으로 영원히 된 구조, 외국 바이어가 1년 전부터 새 짐을 싸둔 그림. 이게 임금 5% 더 받겠다는 협상으로 보이십니까? 표면은 협상이지만 깔린 그림은 회사 가치 자체를 흔드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이 4가지 목표를 도덕적으로 깃발 하나로 묶어주는 한 줄이 그 안쪽 본인 손에서 같은 시각 새벽 4시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겉만 자본주의지 때법으로 밀어붙이는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 외부 평론가가 같은 말을 했다면 흔한 정치 코멘트로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쓴 사람이 옆 동료들과 함께 5억짜리 성과급을 손에 줄 본인이라는 사실이 무게를 다르게 만듭니다. 본인이 받을 돈을 본인이 거부한 자리에서 나온 한 줄이거든요. 받는 사람이 받지 말라고 한 그 한 줄이 외부 평론가의 100마디보다 무거운 이유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풍경은 영국 통신사가 새벽에 송고한 회의로, 부위원장 텔레그램, 노조 집행부 직책 수당이었어요. 표면에서는 격차 협상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새벽 4시 그 메모리 사업부 현직자가 박은 한 줄이 그 풍경주에 깔린 속살을 정렬해 준 거거든요. 격차 협상이 간판이고 회사 가치 자체에 손을 대는 그림이 그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전 11시 57분 수원지법이 결정문을 냈습니다. 받는 사람이 도덕적 깃발을 박은 그 시각으로부터 7시간 57분 뒤에요. 하루 1억 원짜리 결정문이었습니다. 그 결정에 노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여드리죠. 받는 사람이 도덕적 깃발을 박은 그 새벽 4시부터 정확히 7시간 27분이 흐른 시각 5월 18일 오전 11시 57분 수원지법 민사 31부 재판장은 신우정 수석부장 판사입니다. 정부 사법기관이 결정문을 한 장 내놨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가 처분, 그걸 일부 인용한 결정이에요. 일부라고 했지만 핵심 항목은 거의 다 인용됐습니다. 인용된 항목 3가지를 한 줄씩 풀어드리죠. 첫째, 안전보호시설. 방제, 배기, 배수시설을 평상시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과 주의 의무로 유지할 것. 둘째, 웨이퍼 변질을 막는 보안 작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할 것. 셋째, 시설 점거 금지, 잠금 장치 설치 금지, 출입 방해 금지. 단순히 파업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파업은 해도 되는데 웨이퍼 한 장 한 장이 굳지 않게 손은 대고 있으라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무게를 실어주는 한 줄이 따라옵니다. 반도체 설비는 한번 손상되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사후 금전 배상으로는 회복이 불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있다. 풀어드리면 망가지면 돈으로 못 돌립니다. 라는 정부 사법기관의 공식 진단인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숫자가 박힙니다. 위반할 경우 이행 강제금이 노조에는 하루 1억 원, 위원장 개인에게는 하루 1천만 원, 사측이 요청했던 금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절반이라고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노조 재정을 놓고 계산기를 한 번만 두드려 보시면 압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다리 기억하시죠? 조합원 7만 명 곱하기 월 회비 1만 원, 매월 약 7억 원이 노조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한 달 풀이 7억 원. 그런데 법원이 박은 게 하루 1억이거든요. 21일에 시작해서 6월 7일까지 18일을 풀가동했다고 가정하면 18억 원입니다. 한 달 회비 풀의 약 2.5배. 한 달 회비로 2달 반치를 한 번에 토해내는 그림이에요. 임금 1% 받으려고 한 달 회비에 2배 반을 던지는 노조는 적어도 임금을 받으려는 노조는 아닙니다. 시장은 이 결정을 어떻게 봤을까요? 같은 날 삼성전자 주가가 약 6%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동반 강세였어요. 6%면 시가총액 1270조짜리 회사에서 하루 만에 70조 가까이가 다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결정문 한 장이 떨어진 그 순간 사측 손을 들어줬다고 즉시 가격으로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처분을 받은 노조 입장은 같은 날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정 35분 뒤 노조가 입장을 냅니다. 예정대로 21일 쟁의 진행,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굴하지 않는다. 노조 일부는 6월 7일 이후에야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고 통보했어요. 사실상 18일을 다 채우고 와서 보자는 뜻입니다. 하루 1억짜리 결정문 앞에서 35분 만에 그래도 간다 라고 답하는 조직이 평범한 임금협상 조직으로 보이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임금 받으려는 노조라면 1억 앞에서 멈춥니다. 회사를 없애려는 노조는 안 멈춰요. 그 차이가 어디서 갈리는지가 지금 화면 위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만심이 어디서 왔는지는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보면 보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메모리 사업부 현직자 글에 이런 한 줄이 더 있었거든요. 작년 초만 해도 언론에서 삼전 망했다고 서초 재무인력 비판 도배됐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준 자사주 30주를 입고일 당일에 매도 인증 릴레이가 나왔다. 작년 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풍경에서 1년 전입니다. 그때 받는 사업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회사가 사기 좀 살리라고 직원 한 명 한 명한테 자사주 30주씩을 얹어줬는데 입고된 그 당일에 나 던졌다 인증글이 줄줄이 올라왔다는 풍경. 회사 망한다는데 회사 주식 들고 있을 이유가 뭐냐는 정서가 그때는 받는 사업부 안쪽까지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코스피가 5천을 코앞에 두고 있고 메모리 사업부에는 607% 성과급이 떨어졌고 평균 연봉이 21.5% 올라서 1억 5,800만 원이 됐어요. 자사주 30주를 그날 던졌던 손이 1년 만에 5억짜리 보너스를 받는 손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글의 마지막 한 줄이 이거였어요. 이게 우리가 잘해서 잘 된 거냐? 진짜 팩트는 시장 수요 폭증에서 메모리 가격 폭등한 시황, 운이 90% 이상. 받는 본인이 직접 박은 한 줄입니다. 자기 회사의 호황을 자기 공으로 갖지 않고 90%는 운이라고 인증한 거예요. 받는 사람이 자기 발로 90%는 운이라고 박았으니 화자가 더 보탤 단어가 필요 없는 진단이거든요. 자사주 30주를 입고일에 던지던 그 손이 1년 만에 자기가 천재인 줄 알고 누워버린 그림. 그게 법원이 하루 1억을 박아도 35분 만에 예정대로 간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자신감의 출처입니다. 시황 90%가 만들어준 성과를 자기 공로로 착각한 위에서 회사를 흔들어도 자기 자리는 그대로 있을 거라고 믿는 자만심. 그 자만심이 정부 사법기관의 결정문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이유인 거예요. 21일 0시까지 남은 시간 36시간. 법원 1억에도 안 멈추는 노조가 18일을 풀가동했을 때 그 청구서가 어디로 가는지, 외국 바이어는 그 18일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시나리오로 펼쳐드리겠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한 장이 아닙니다. 청구서 3장이 같은 시각에 동시에 발행되는 구조거든요. 한 장씩 펼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구서는 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의 손에서 나옵니다. 18일 파업이 그대로 진행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1조에서 31조 정도 빠질 거다. 이렇게 추정을 박았어요. 인건비 차원에서 21조에서 35조, 거기에 라인이 멈추면서 생기는 생산 차질이 약 4조 정도 얹어진 숫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총 예산이 약 700조 원이에요. 영업이익이라는 단일 항목 하나에서 빠지는 돈만으로도 한국이 1년 쓰는 예산의 약 30분의 1이 한 회사, 한 라인에서 사라진다는 그림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그림이거든요. 두 번째 청구서로 가면 단위가 또 한 번 커집니다. 국내 산업계 분석은 이 손실을 약 40조 원 수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라인 안의 웨이퍼나 시설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까지 가면 김민석 국무총리와 재계가 공통적으로 입에 올린 숫자가 있어요. 100조 원입니다. 100조라고 하면 또 그냥 큰 숫자처럼 들리시잖아요. 일상 단위로 환산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한국 1년 예산 700조의 약 7분의 1입니다. 다른 각도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한국 가구 평균 연소득이 약 7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100조를 7천만 원으로 나누면 약 142만 가구가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입니다. 평택시 인구가 약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평택 같은 도시 2개 반에 해당하는 가구가 1년 동안 출근해서 받은 월급을 전부 합친 돈. 그게 한 회사, 한 라인에서 사라진다는 뜻인 겁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건 가까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달도 안 된 5월 초에 사흘 파업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약 1,500억 원이 확정 손실로 잡혔거든요. 바이오 공정은 한번 멈추면 그 안에 있던 배치를 그대로 못 씁니다. 반도체 공정은 그보다 훨씬 정밀해요. 같은 시간 같은 사고가 나도 돈이 따라가는 단위가 다른 겁니다. 여기까지가 회사 회계장부 안에서 계산되는 2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청구서는 회계장부 바깥에서 날아옵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무서운 그림이에요. 세 번째 청구서는 외국 바이어 이탈입니다. 앞부분에서 잠깐 깔아둔 단서를 회수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와 대만의 나냐 테크놀로지가 이미 1년 전부터 다른 선택지를 키워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결정적인 건 HBM이라는 시장입니다. HBM은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메모리예요. 지금 이 시장의 모습이 어떠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3세대에서는 이미 SK하이닉스가 71%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가져갔습니다. 삼성은 17% 수준이에요. 다음 세대인 HBM 4 시장 전망에서도 SK하이닉스가 54에서 55%, 삼성은 28에서 29%로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그림이거든요. 삼성은 같은 한국 회사 SK하이닉스에게도 핵심 시장에서 크게 밀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18일짜리 파업이 더해진다. 외국 바이어 입장에서는 신뢰를 거둘 마지막 명분이 손에 쥐어지는 셈입니다.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같은 시각 미국의 마이크론, 대만의 TSMC. TSMC는 대만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 영업팀은 엔비디아, 애플, 구글 같은 큰 손들에게 메일을 돌리고 있다는 그림이에요. 지금 저희 쪽으로 옮기시면 18일을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이런 내용의 메일입니다. 추정이 아니에요. 큰 거래선이 흔들리면 경쟁사가 영업 메일을 돌리는 건 업계에서는 거의 관행에 가까운 풍경이거든요. 나냐 테크놀로지 매출이 작년 12월에 전년 대비 445% 늘었고 올해 3월에 다시 560%까지 뛰었다는 숫자가 그 풍경의 결과물인 겁니다. 물론 그 밑에는 HBM 점유율 격차나 외국 바이어 분산 전략 같은 거시 변수가 이미 깔려 있어요. 다만 그 깔린 판 위에서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는 게 노조 결정이고 그 방아쇠의 무게가 100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0조 청구서의 진짜 수신자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입니다. 보여드리죠. 그 청구서를 한 장씩 펼쳐보겠습니다. 5월 21일 0시까지 남은 시간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띄워주세요. 그 0시가 지나면 청구서 3장이 동시에 발행됩니다. 첫 장은 여러분 노후 통장으로 갑니다. 둘째 장은 여러분 자녀 이력서로 갑니다. 셋째 장은 여러분 집 가계부로 갑니다. 회사 회계장부에 적히는 그 100조라는 숫자가 회사 책상 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식탁까지 옮겨오는지를 한 장씩 따라가 보죠. 첫 번째 청구서, 노후 통장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삼성전자 주식을 안 사셨다고 안심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미 사두신 거예요. 누가 사뒀냐? 국민연금공단이 여러분 돈으로 사뒀습니다. 2026년 4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7.75%입니다. 평가 가치로 약 94조 7,880억 원어치예요. 한 회사, 한 종목에 우리 국민 노후돈 94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굴리는 돈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비중이 약 54%입니다. 우리 노후 통장이 들어간 국내 주식 절반 이상이 사실은 반도체 두 회사에 얹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종목 수백 개를 합친 것보다 이 두 회사 등락이 우리 노후 평가액에 직접 닿는 겁니다. 이 숫자가 손에 잡히실까요? 좀 더 좁혀드리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270조 원 수준이에요. 주가가 단 1% 움직이면 국민연금 지분 평가액이 약 9,500억 원 움직입니다. 1%에 9,500억이요. 단순히 큰 숫자가 아닙니다. 이 9,500억이 어떤 돈인지 한번 다른 단위로 옮겨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평균 월 수령액이 69만 8천 원입니다. 거의 70만 원이거든요. 그 70만 원짜리 한 달치 연금을 대략 130만 명한테 1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돈이 9,500억입니다. 주가 단 1% 등락에 130만 명 어르신 1년치 연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감이 오십니까? 이걸 다시 여러분 한 달 가계에 옮겨 놓을게요. 보통 우리 노후통장 한 달 현금 흐름을 들여다보면 기초연금 30만 원, 국민연금 80만에서 100만 원, 거기에 퇴직연금에서 50만에서 70만 원, 다 합쳐서 한 달 160만에서 200만 원으로 굴러가는 그림이거든요. 그중 국민연금이 80만에서 100만 원이고 그 안에 삼성전자가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18일짜리 파업으로 단기 충격이 와서 주가가 10%만 빠진다고 쳐도 국민연금 보유가치 약 9조 5천억이 잠시 사라집니다.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문제고요. 단기에는 사라져요. 그동안 그 노후 통장은 흔들립니다. 90세 가까이까지 받으셔야 하는 그 통장이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동학개미 차원이 또 따로 있어요. 삼성전자 소액주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주식계좌로 삼성전자 산 분들이 한때 500만 명대까지 갔다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반등 와중에도 약 96만 명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400만 명대가 들고 있어요. 한 분당 평균 100주 정도 들고 계신다고 잡으면 주가가 10% 움직일 때 1인당 평가액이 약 100만 원씩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100만 원이 그냥 100만 원이 아니에요. 동학개미 한 분 입장에서 보면 18일짜리 파업이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 자기 손에 들고 있는 평가액 100만 원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한 달 식비 한 번 정도 되는 그 돈이 18일 안에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 줄 자각이 옵니다. 조금 전에 한 노조원이 커뮤니티에 쓴 그 한 줄 기억하시죠? 우리가 코스피 5000 시대를 다시 만들겠다. 그 코스피가 사실은 여러분 노후 통장 위에 얹혀있는 같은 코스피입니다. 같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그 숫자를 자기 보너스 2배 만들 도구로 보고 한쪽은 그 숫자를 90세까지 지팡이 짚고 가야 할 마지막 안전망으로 봐요. 같은 숫자, 같은 시각인데 두 진영이 정반대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임금 협상 한 건 끝의 풍경으로 보이십니까? 두 번째 청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이력서로 가는 청구서입니다. 한국이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점유율을 쥐고 있고 그중 큰 축이 삼성과 SK 하이닉스 두 회사에서 나옵니다. 우리 경제가 외국에서 벌어오는 돈의 큰 기둥 하나가 이 메모리 점유율 위에 서 있어요. 이 점유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신규 채용입니다. 회사가 손익을 다시 잡기 위해 가장 먼저 손대는 게 신입 채용이거든요. 자녀가 이제 반도체나 전자계열로 이력서를 넣고 있는 집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음 공채 모집 인원이 줄어들거나 아예 미뤄지거나 그 자녀 손에 떨어지는 합격 메일 한 통이 사라지는 풍경입니다. 이 그림은 본사 정규직 채용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 근처 1차 협력사들이 지금 이 시각에도 채용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시급 14,700원에서 15,000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3,300만 원에서 시작하는 일자리들이거든요. 필터 세정, 설비 공사, 안전관리 같은 자리예요. 18일짜리 파업이 진행되면 본사 라인 가동이 멈추는 그 시간 동안 협력사 일감도 같이 멈춥니다. 평택, 기흥, 화성 일대 1차, 2차 협력사가 줄지어 일감을 잃어요. 그 시급 일자리에 자녀가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집은 그 18일 동안 통장이 직격당합니다. 신규 채용은 멀고 그 협력사 일감은 가깝거든요. 본사 한번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출렁이는 동네가 어디인지 평택입니다. 세 번째 청구서, 여러분 집 가계부입니다. 한국이 외국에 파는 물건 전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안팎입니다. 5개 중 1개가 반도체예요. 여기에 삼성전자 한 회사가 한국 전체 GDP에 얹어주는 기여도가 4에서 5% 수준이거든요. 한 회사가 나라 경제 자체를 바치는 기둥 1개 노릇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둥이 18일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외국계 투자은행 추정으로는 영업이익 21조에서 31조가 사라진다고 봤어요. 한 회사 분기 실적에서 30조 가까이 빠진다는 건 그게 그 분기 한 회사 손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외국에 파는 물건 통계가 흔들리고 그러면 환율이 흔들리고 환율이 흔들리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수입 식자재 가격이 출렁이고 정부 세수가 줄면 다음에 복지 예산이 흔들립니다. 4, 5%짜리 기둥 하나가 휘청거리는 그 충격이 도미노로 굴러서 여러분 집 가계부 끝단까지 옵니다. 동네 마트 영수증 마지막 줄까지 와요. 그게 회사 회계장부 한 줄이 가계부 한 줄로 옮겨오는 경로거든요. 결국 그 깔린 판 위에서 마지막 방아쇠를 당긴 게 노조 결정이고 그 방아쇠의 무게가 100조라는 숫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게를 정확히 어디로 받느냐?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후 통장, 여러분 자녀 이력서, 여러분 집 가계부 위로 떨어집니다. 세 장이 모두 발행되는 그 시각이 5월 21일 0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 협상으로 보이십니까? 같은 코스피 숫자를 두 진영이 정반대로 보고 있는 그 풍경이 임금 N% 협상 한 건 끝의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노조원이 코스피 5천 한 줄을 외친 그 자리와 여러분이 다음 달 국민연금 통지서를 받는 그 자리가 같은 코스피 위에 있다는 사실이 피부에 와닿으십니까? 그런데 받는 사람이 직접 그린 다른 길이 있긴 있습니다. 그 길조차 한국에서는 왜 막혀 있는지 마지막으로 풀어드리죠. 이 한 줄을 머리에 얹어두고 마지막 풍경 하나를 같이 보시죠. 이재용 회장이 5월 16일 공항에서 3번 고개를 숙이며 한 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그 손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 또 하나의 손이 있어요. 같은 회사가 발표한 그림인데요. 2030년까지 전 세계 생산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평택 1공장은 이미 엔비디아 옴니버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 환경을 깔고 있고 갤럭시 S26에 들어가는 에이전틱 AI 기술이 제조 공정에 그대로 옮겨붙고 있고 사람 모양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라인 안으로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의 법적 보강까지 끝났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이 사건 번호 2021-248299에서 OPI, 그러니까 회사가 주는 성과 인센티브가 임금이 아니라고 결정해줬거든요. 인건비를 회사 입장에서 고정비에서 빼내 법적 근거가 확보된 겁니다. 한 가족이라고 말한 그 손과 2030년 라인에서 사람을 빼내겠다고 말한 그 손이 같은 사람의 손입니다. 이게 우연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18일 파업이 길어질수록 회사 입장에서는 무인화의 정당성이 더 강해집니다. 사람과 함께 가고 싶었는데 사람이 라인을 멈추니까 어쩔 수 없이 기계로 옮긴다. 그 명분이 매일매일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 풍경을 외국계 증권사는 한 발 먼저 읽었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5월 17일과 18일 사이에 삼성전자 목표가를 34만 원에서 59만 원으로, SK하이닉스를 234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상승 여력 약 118%, 약 120%. 표면에 적힌 근거는 AI 수요가 구조적 성장 단계에 들어갔다는 한 줄입니다. 그런데 이 110% 베팅의 다른 한 축에는 다른 이야기가 깔려 있어요. 노조 해체, 인건비가 고정비로 묶이는 걸 차단하는 시나리오, 인건비가 변동비로 풀리고 무인화가 진행되면 마진은 두 자릿수로 개선됩니다. 외국계가 본 그림은 그래서 노조원이 본인 자산을 본인 손으로 흔드는 이 18일 파업이 사실은 외국계 베팅의 자료가 되는 풍경입니다. 자기가 던지는 돌이 자기 발등으로 떨어지는데 그 돌이 떨어지는 궤적을 외국계 애널리스트가 옆에서 계산하고 있는 그림. 그래서 5년 뒤 평택 라인 앞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2026년 5월 18일 파업이 끝나고 5년이 지난 어느 시점, 무인화 라인 앞에 자기 자리가 사라진 노조원 한 명이 서 있는 그림. 이건 추정이 아닙니다. 무인화의 명분이 이미 갖춰졌고 법적 근거가 이미 박혔고 디지털 트윈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평택 1공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8일이 더해진 결과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자기 손으로 자기 자리를 없앤 결말, 한 가족이라는 말이 도착한 그 자리에서
가족 중 한쪽이 라인 밖에 서 있는 풍경. 여기서 다시 그 현직자가 적어둔 한 줄로 돌아옵니다. 영업이익 607% 받는 메모리 사업부 그 현직자가 고파스에 올린 글의 마지막 항목이 사실 이거였거든요. 기본급을 올리고 RSU로 보상을 갈아엎으면 자기 자산이 작살나는데 누가 파업을 하나. 자기가 주주가 되니까 회사 주주랑 같은 방향을 보게 된다. 미국 빅테크가 그렇게 한다. RSU,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라는 미국 빅테크 보상 도구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일정 기간 후에 주식으로 풀리는 보상을 약속하는 방식. 메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빅테크 보상 체계의 메인이 이거예요. 받는 순간 직원의 자산이 회사 주가에 그대로 묶여버립니다. 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가 자동으로 같은 방향을 봐요. 라인 멈추면 자기 통장이 먼저 빠지니까 라인을 멈출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 그런데 이 길이 한국에서는 막혀 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막아두고 있어요. 왜요? 미국의 마크 저커버그가 본인 메타 주식을 들고 있는데요. 그 주식은 한 주에 10표짜리 슈퍼 주식입니다. 차등 의결권, 한 주에 여러 표를 가진 슈퍼 주식 제도라고 부릅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도,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네리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슈퍼 주식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원에게 RSU를 펑펑펑 나눠줘도 본인 지분율이 회사 전체 주식의 10% 밑으로 떨어져도 의결권 기준으로는 여전히 경영권 방어가 됩니다. 한 주가 10표니까 지분율이 빠지는 속도보다 표결권이 빠지는 속도가 훨씬 느려요. 그런데 한국 이재용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이 들고 있는 건 한 주에 1표짜리 보통주뿐입니다. 한국 상법은 차등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2023년에 벤처기업에 한정해서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긴 했는데 일반 상장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오너 입장에서 RSU를 직원에게 대량으로 나눠주는 순간 본인 지분율이 그대로 빠지고 빠진 지분만큼 의결권도 그대로 빠지고 그 틈을 노린 행동주의 펀드가 예전에 삼성을 흔든 엘리엇 같은 펀드가 다시 들어와서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그림이 됩니다. 현직자가 그린 그 길을 한국 오너가 따라 그리는 순간 본인 회사 경영권 자체를 외국 펀드에 내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그린 길조차 한국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는 막혀 있는 셈입니다. 이 진단 한 줄을 머리에 두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월 21일 0시까지 남은 시간 약 36시간. 노조는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내부자가 그려준 그 길은 한국 구조가 막아두었습니다. 외국계는 노조 해체에 110% 베팅을 걸어두었습니다. 무인화 라인은 평택에서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로이터가 새벽에 회의록을 송고한 그 시각부터 수원지법이 결정문을 낸 그 오전 11시 57분까지 72시간, 그 안에서 5개 사건이 한꺼번에 터진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자본주의가 아직 본인의 답을 찾지 못한 채로 만들어버린 진공 상태 안으로 강경 라인이 들어와서 그 진공을 채워버린 결과입니다. 무인화의 명분도, 외국계의 베팅도, 그 현직자가 그린 길조차 막힌 한국 구조도 결국 그 진공을 채운 게 강경 라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받는 직원이 쓴 한 줄이 그 새벽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들었어야 할 진짜 신호는 임금 협상의 신호가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던 겁니다.